문재인은 운도 좋아. 세월호로 정권을 잡더니 망가지려 하니까 코로나가 구해주네. 향후 2년간 행운과 운이 바닥이 날 정도로 즐기라고 해. 조선일보 김광일의 입중에서 30에서 40대 직장인들인 제 주변 지인들이 이번에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민주당이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출구조사를 봤을 때 깜놀했고 민주당이 과반석 이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본 결과는 정말 충격적. 내가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의석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미래통합당은 103석. 정말 압도적인 민주당 승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골수파는 아닌 약간 중도적인 입장에 가까운데 김진태, 민경욱, 이현주, 차명진 전 의원들의 막말에는 정말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차명진 후보의 거지 같은 언사나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는 행태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식물국회를 만들고 여러 막말로 인해서 미래통합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일본 불매운동 시 일부 보수진영 의원들이 현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동시에 일본 정부의 편을 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 거지 같은 책을 쓴 저자의 오프닝에 참석해서 헛소리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참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니. 현 정부가 그거 19 사태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잘 대처한 것이 저에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찬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이 그 선진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 모두 이번 사태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고 아직 확진자나 사망자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외출 금지와 도시의 봉쇄령 등이 내려져서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의료 장비를 요청하고 있고 그 나라는 아직도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으며 사망자가 하루에 2,000명씩 나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 20명 내외를 일주일간 유지하고 있어서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단순히 자기 당의 당리당략만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에게 해가 될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 현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적인 비판, 대안이 없는 비판,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거짓 뉴스를 만드는 보수 언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 아버지가 과거 한나라당을 좋아하셔서 저도 같이 TV조선을 본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뉴스에서 한탈북 장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한계 대대의 북한 간첩이 침투해 그 운동을 선동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TV조선에서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정규방송에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내고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고 어떠한 검증 작업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 말만 믿고 기정사실처럼 보도하는 그러한 행태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니면 말고 시계 뉴스를 내보낸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친일적인 성향이 강하고 일본판 조선일보 뉴스는 현 정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글로 도배를 합니다. 정말 왜 저럴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데 무슨 짓을 하든 자신들의 기득권만 차지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선일보가 이번에도 참 대단한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일보 김광일의 입이라는 글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운도 좋아. 세월호로 정권을 잡더니 망가지려 하니까 코로나가 구해주네. 향후 2년간 행운과 운이 바닥이 날 정도로 즐기라고 해. 자신들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은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준 프레임입니다. 그것을 보수당에서는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것은 보수당의 참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은 그 참패에 대한 반성보다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부재로 참패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쥐새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들의 말 속에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 정부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짭니다.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새로운 프레임은 경제가 악화되면 현 정권 탓이다 라는 틀 안에서 계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할 것입니다. 현 정부는 편향되지 않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그와 더불어 친일 청산, 친일파적 성격을 띠는 어용 보수 언론에 대한 새로운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좌파, 우파 모두 언론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계와 학계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객관적인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는 위안부에 대해서 부정하고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드는 반일 종족주의를 찬양하는 언론이 어떻게 우리를 대변하는 건전한 언론이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매국노적인 친일 보수 언론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언론이 있어야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